자, 제가 공인모 강의를 하고 있는 지 3년차, 원래 3년차인데, 그러면 학교론 기본서도 그러니까 2022년, 23년, 올해 24년이잖아요. 각 저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올해 기본서가 3년치 가운데 가장 읽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하기 좋도록 썼다는 말입니다. 사실 한 2년 전 기본서가 굉장히 난해했거든요. 이런 책을 혼자 어떻게 읽지 할 만큼. 근데 이제 올해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하기에 아주 들어오기 쉽도록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1월, 2월, 3월, 4월 또는 5월, 6월까지는 기본서를 많이 보는 만큼 여러분들 피가 더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자꾸 기본서가 두꺼우니까 요약집으로 편법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먹힙니다. 왜? 작년부터 시험 이제 어려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학교생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시험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까다로워지는데 기본서를 무시해버리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원래 공부, 학교도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다도 많이 읽게 되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하기는 굉장히 편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번 시간은요 100페이지 탄력성인데, 그러면 저 탄력성이 우리 시험 어떻게 중요할까? 그러면 제가 첫 시간 내드렸죠. 기출표.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나왔으니까요. 이거 볼까요? 기본서 요 첫 페이지에다가 딱 붙여주면요, 이렇게 적당히 오래가 붙여주게 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붙여놓게 되면 결국은 분실하거든요. 딱 붙여놓으면서 항상 중요도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시험이 강해져요. 자, 그러면 자, 기출표를 보면서 지금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출제 빈도를 한번 더 따져봅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앞페이지에 수요 공급 찾았죠. 수요 공급. 이제 안 붙이니까 지금 이제 찾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딱 첫 페이지 붙여주시고요. 자, 수요 공급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까만 세모. 수요 결정 요인, 괄호,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많이 나왔죠. 5회, 8, 16회, 18, 19, 21, 29, 7번 나왔고요. 대체제 보완제만 묻는 게 24회 때 한 문제. 다음에 수요곡선 이동, 이거 뭐죠?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이거 묻는 것이 많이 나왔죠. 4회, 7회 때 두 문제 77, 17, 18, 25, 26, 31, 34. 수요 공급, 종합 문제 결정 요인이 또 5번 나왔고, 다음에 한 줄 내려서 부동산 공급이 3회, 7회, 23, 24 두 문제네요. 27, 33, 7번 나왔고, 다음 까만 세모, 수요 공급 종합 문제도 7번 나왔는데 미줄되어 있죠.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전화기, 이론 계산 둘 다 가능하며 탄력성이 엄청나죠. 엄청 많습니다. 동그라미가요, 숫자를 환해서면 총 몇 개? 26개. 엄청납니다. 여기서는요, 두 문제가 잘 나와. 이걸 보더라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음에 또 까만 세모 전화기 균형 가격. 야, 이것도 엄청나네. 동그라미가 엄청나잖아요. 몇 번? 24개.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한눈에 딱 보니까 수요공급은 특히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26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균형하기 또 중요합니다. 빈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출제 빈도 확인했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탄력성을 지금부터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재는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탄력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했는 게 앞에서요, 첫 번째 수요를 공부했고요. 두 번째 공급을 공부했고요. 3번 목차, 세 번째가 드디어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말이 기니까 줄여서 저는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로마자로 입실론이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은 우선 책을 보기 전에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뒷페이지를 보시면 탄력성의 1번 의의부터 봅니다.
탄력성의 최초 개념은요, 물리학 용어입니다. 물리학. 물리학에서는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충격을 준다. 충격을 주게 되면 반응이 생기죠. 이렇게 충격에 대한 반응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입니다. 얘를요, 주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제 분수식이 되는데, 충격이 분모가 돼요, 분모. 충격이 분모가 되고요. 반응이 분자가 돼요. 이러면 이제 따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외부적인 충격을 100을 줬어요. 100이라는 충격을 줬더니 반응도 100이다. 무슨 말이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네. 그러면 이제 충격이 100이다. 반응도 100이 되네요. 얼마가 돼? 1. 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얘를요, 다른 말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탄력성이 1이 된다. 얘가 단위 탄력적입니다. 얘가 뭔지 아시겠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커요. 200이다. 반응이 2배나 크잖아요. 그럼 숫자로 표현합니다. 충격이 얼마 100을 주니까 반응이 200이야.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반응이 2배나 크대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때 탄력성은요.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유니가 1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이다. 반응이 큰 경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읽어요.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큽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예외지만은요.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무한대로 크대. 이런 값은요, 무한대가 나와요. 극단적이죠. 얘를 가리켜서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극단적일 때는 항상 완전자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 극단적입니다. 이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50밖에 안 돼요. 반응이 적잖아요. 숫자로 표현합니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50이다. 얼마가 돼요? 절반이죠. 2분의 1, 0.5. 반응이 적다. 얘를 다른 말로 탄력성은 1보다 작다.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경우를 다른 말로 비탄력적, 비자가 붙어요. 비탄력적. 마지막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제로다. 무반응입니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없다.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극단적이죠. 따라서 탄력성은 0이 된다. 극단적이니까 완전자가 붙어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 하게 되면, 자, 충격에 대한 반응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항상 이를 기준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5가지. 그러면 기준이 뭐죠? 1이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거기에 이제 2가지로 이제 이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떨 때?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항상 2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거기 메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각각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다시. 탄력적이면 반응이 커요? 작아요? 크다. 반응이 크다.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이에요? 둔감한 반응이에요? 예, 민감한 반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탄력적이다 하게 되면 반응이 크다.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1보다 작아요. 비탄력적. 이 되면요.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이다. 해석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탄력성은 항상 1을 기준으로,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학교론에서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충격? 가격 변화.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어떤 반응,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격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시면 항상 계절마다 전기대 박연 세일하죠. 그럼 백화점에서 세일 몇 프로 합니까? 주로 30%. 백화점에서 30% 세일하더라. 요거잖아요. 충격을 줬어요. 그럼 백화점 세일 첫날 충격을 주니까 세일 첫날 반응은요. 반응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큽니다. 세일 첫날에 가보시면 주차장에 주차가 늘 만큼 막 엄청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충격보다 반응이 훨씬 더 큰 거야. 그걸 노린 거예요. 백화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이제 얘도 딱 보니까 식을 만들 수 있겠네.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뭐가 되지? 충격이니까 가격 변화율. 반응은 뭐지?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이러면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보시면 공식이 다 나와요. 굳이 억지로 안 갖게 될 시.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이 뭐였습니까? 가격 변화 충격을 딱 주니까 반응이 어떻게 변하냐? 반응이 크면 탄력적, 반응이 작으면요 비탄력적으로 보시는데요. 그러면 충격이 가격이 아닌 경우, 충격이 가격이 아니다. 충격이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소득하니까 뭐가 감이 안 잡혀요? 소득은 무조건 정열. 예.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기억나시죠? 수요가 감소하면 열동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도 각각 반응이 다르잖아. 예.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소득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보았듯이 자,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이고요. 가격이 아니고 소득 집어넣으니까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자, 이제 소득 말고 딴 것도 있지. 뭡니까? 타재화. 자, 타재화 나왔다면 또 무슨 재? 대체재와 보완재. 대체재와 보완재. 자, 그러면요. 수요에서 대체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잖아. 대체재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지와 수요가 증가한다. 비례관계. 보완재는요.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지와 수요는 감소하더라.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 대체재, 보완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타재와 탄력성. 단어가 이상해요. 그래서 얘를 딱 줄여서 교차 탄력성. 타재화 대신에 여기다가 뭘 넣지? 교차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 종류가 하나, 둘, 셋.
가격이면 뭐지? 가격 탄력성. 소득이 충격이면 소득 탄력성. 다시봐 가격, 대시제 보완지면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탄력성은 가격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하게 되면 그냥 이런 생략, 보통 탄력성하게 되면 가격자가 생략이 된 말입니다. 그러나 소득과 교차를 반드시 그 단어를 넣어줄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의 의의가 됩니다. 의의. 자, 의의를 정리했으니까 책을 봐요. 책을 봅니다. 100페이지. 1번, 탄력성이라 어떤 대상에 자극, 충격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인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공식은 이제 분자 분모 이거죠. 분모가 자극, 충격이 되고, 분모는 반응이 되고. 다음에, 기억번. 기억번 내려가서, 기억번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종류 세 가지. 수의 가격, 탄력성, 밑줄. 다음에 소득, 탄력성, 밑줄. 교차, 탄력성, 밑줄. 종류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101페이지 1번 수의 가격 탄력성. 동그라미 1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란 밑줄 하세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량의 변화율. 나왔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량의 변화율. 또 공식으로 봐도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량의 변화율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자, 왜 밑줄 했을까요? 얘도요, 단어를 앞뒤를 바꿔서 물어. 바꿔볼게요. 수의 탄력성이란, 자,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 앞뒤가 바뀌었잖아. 바뀐 단어 속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잘 바꿔서 물어. 출발은 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항상 가격부터 출발. 충격이 가격입니다. 가격.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탄력성 공식. 자, 공식 보게 되면 박스 있죠.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 자, 두 줄 공식은 칠판 볼까요? 요거. 충격은 가격 변화, 분모. 반응은 수량의 변화다. 두 줄 그거잖아요. 다시 이제 네 줄도 나오죠. 이 공식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이럴 때는 안 풉니다. 얘는 안 풀어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3월 달에 풀어줘요. 계산 문제는요, 3월 달부터 출발해도 저는 늦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탄력성 공식이나 계산 문제는 3월 달에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걸어 3번. 탄력성 크기와 특성. 자, 아래 박스 보니까 그래프가 쭉 나오고요. 오른쪽 103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오죠. 표를 보니까 탄력성 종류가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요것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자, 표를 바로 보세요. 탄력적이면 1보다 크다. 2번, 비탄력적이면 1보다 작다. 3번, 단위 탄력적이면 1이 되고요. 4번,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가 되고. 반응이 무한대로 크다는 말이죠. 5번요. 완전 비탄력이면 탄력성 0이 되고. 예, 5가지. 그러면 표를 보고 5가지 보았잖아요. 봤는데 다시 앞 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102페이지입니까? 왼쪽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프가. 그래프가요. 수직도 있고 수평선도 있고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얘가 뭘 말하죠? 얘는요. 기울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왼쪽 페이지 보시면서 이 그래프 보시면서 기울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부터 탄력성과 기울기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 그래서 지금부터 탄력성과 기울기는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니까 요거 나있죠. 참고표. 참고표 찾았죠. 여기서 기울기와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하니까 결국은 요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요거 화살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요 뭘 말하지? 역수. 역수. 결론입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거꾸로 관계,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집니다. 역수니까. 거꾸로 기울기가 작아요. 작으면 반대로 탄력성은 거꾸로 커지겠지. 역수. 계속 반복합니다.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얘잖아요. 이거. 각도가 엄청 크잖아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가파르면요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작아지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입니다. 또 반복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다. 반면에 기울기가 작아요. 작으면요 탄력성 커진다고 했지. 역수니까. 이때 기울기가 작다는 게 이거 완만합니다. 이런 각도가 작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리고 작다. 즉 기울기가 완만하면 반대로 탄력성 커지니까 커지면 뭐가 되지?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반복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거꾸로 역수인데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이 문장이 계속 반복하시면 자유롭게 나와요. 자유롭게.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를 그림으로 그림 봅니다. 자, 수직곡선입니다. 먼저, 자,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다. D1. 가파라요. 그 다음에 아주 완만하다. D2.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이제 그대로 연결합니다. 자, 얘는요, D1 곳은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죠. 가파르면 불러져요. 탄력, 비탄력. 예,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울기가 완만하 작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 문장보다 그림 보고 바로 해석이 됩니다.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분명히 따라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기억력은요,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예.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습니다. 오늘 수업 다 듣고 이제 집에 가는데 바깥에 춥잖아요. 찬바람 쌩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학원 밖에 나가버리면 가파른 게 완만한 게 뭐가 뭔지 또 헷갈려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빨리 떠올리자. 그래서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하늘에서 비가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예, 뭐지? 하늘 떨어지는 비. 가파르잖아. 그래서 가파르면 뭐지? 비탄력성.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가파르면 비탄력적. 바로 떨리면 나머지는 완만합니다.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왜 가파르면 비탄력이 되고 완만하면 탄력이 됩니까? 그림 보고 알 게 아니라. 이 원리는요, 오늘만 설명드리고 다음부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지금은 기초 기본 과정이니까. 그러면 가파르면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면 반응이 커요? 작아요? 작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지금부터 이제 그림 따라하시면 돼. 이해시켜 드릴게요. 가격입니다.
자, 백화점에 가니까 가격이 100만 원짜리 숙녀복이었어요. 비싸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백화점 100만 원 하니까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언제 산다? 세일할 때. 아이쇼핑 딱 찍어놨다가 세일만 기다리잖아요. 백화점 세일 언제 합니까? 계절마다 몇 프로 세일? 30%. 30% 세일합니다. 30% 세일하면요,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살 수가 있지? 70만 원. 이렇게. 백화점 30% 세일합니다. 70만 원. 그럼 이렇게 되겠네, 또. 그럼 잘 보세요. 탄력성은요,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소량이 반응을 보이더라. 그럼 이제 가격 변화 충격을 줬죠. 백화점 얼마 세일했다? 30% 세일. 30% 세일. 예. 그래서 30% 세일. 30% 세일했는데 반응이 다르잖아. 반응이. 그러면 자, 길이가 완만하면요, 30% 세일했는데 물건은요, 이만큼 많이 사러 옵니다. 반응이 크다 작다? 크잖아. 그러니까 뭐지? 완만. 달라지고 완만합니다. 반응이 크잖아요. 다음에 30% 세일했는데 반응이 요것밖에 안 돼. 반응이 너무너무 작아. 반응 적죠? 그럼 얘가 뭐지? 비탄력적이지. 예. 따라서 탄력적이면 길게는 완만하고 반응이 크다.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작다. 길게는 가파르고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보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어서. 자, 이때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점점 더 완만해지면서 극단적으로 수평선이 된다. 얘는요, 뭐가 되죠? 예. 탄력성은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적. 수평이 되면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어서 가파르면 비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점점 더 가파라지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수직이 돼. 수직이 되면 탄력성은 얼마가 된다? 얘가 돼요. 자, 탄력성은 0이 된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따라서 수평선이면 반응이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 수직이 되면요, 반응이 전혀 없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런데 얘는 몇 번 봤던 그래프 아니에요? 예, 토지 공급은 수직이다.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은 부정성으로 수직이 되고 어떻게 될지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요 그림 따를 수 있겠죠. 자, 불러주세요.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예,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이다. 그러면 이제 수평이 되면 뭐가 되죠? 완전 탄력적. 또 수직이 되면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 가장 45도 가운데에는요, 반응과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 이들은 탄력성이 1이 된다. 단위 탄력적. 그래서 이제 얘가 뭔지 아시겠죠? 얘가 바로 102페이지 그래프.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3페이지를 보시면 103페이지. 그래서 4번 탄력성과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의 관계. 얘는요, 고급이다. 어려워요. 고급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도 얘는요, 읽지 마세요. 제가 일단 건너뜁니다. 왜? 얘는 지금 하게 되면 어려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을 잡고요. 개념을 잡고 얘는요, 3월달에 또 들어버리면 지금 잘 따라오셨죠? 3월달에 얘 설명하면 그대로 따라와. 쉽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얘는요, 3월달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3월달에. 일단 이렇게 건너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월달부터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패스합니다. 3월달.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괄호 5번. 탄력성, 결정윤. 얘는 아래입니다. 탄력성, 결정윤. 자, 결정윤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괄호 2번 탄력성 결정연이 한다. 설명을 듣고 책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괄호 2번 탄력성 결정연입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은요, 언제나 기준이 1이다. 1인데 항상 탄력적, 비탄력적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니까 화살표. 첫 번째 탄력적일 때. 다음에 비탄력일 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든 지문을 보든지 탄력, 비탄력만 나왔다면 이제부터 얘를 이제 해석할 줄 아시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예, 크다.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 민감한 반응입니다. 한 가지만 더.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예, 완만하다. 잘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탄력적이다, 반응이 크다, 민감하다, 기울기는 완만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비탄력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반응은 민감, 둔감? 둔감하다. 기울기는요,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그래서 비탄력이면 반응은 작다. 둔감한 반응이다. 기울기는 가파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각각 나누게 되면요. 먼저 1번,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대체제. 자, 대체제하게 되면, 이제 얘가 기억납니까? 사이다고 콜라입니까? 사이다고 콜라고 사이다입니까? 콜라고 햄버거입니까? 콜라고 사이다. 대체제. 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 근데 이 네모가 되어 있죠. 네모. 왜? 지문 잘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쓰면서 확실히 색이 들어갑니다. 결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입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반응이 민감하대, 크대. 거꾸로 대체제가 적을수록 반응은 작고 둔감하대요. 자,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니까 특히 음료 코너 가니까 음료수가 요즘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음료수가요. 콜라, 사이다, 환타, 포카리스, 밀키스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료수는요, 대체가 엄청 많잖아. 근데 이때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때 사이다 가격만 껑충 올라가 버리면 사이다 안 마시지. 대신에 바로 콜라나 딴 걸 마셔버리지. 그래서 대체가 많으면요, 하나만 값이 껑충 올라가면 요거 대신에 민감하게 딴 걸 바꿔버립니다. 반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입니다. 거꾸로 대체가 적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대체가 안 된대. 뭐지? 요거잖아요. 대학교는요,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못 바꿔요. 대학교에 바꾸려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 나와서 다시 수능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편입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는요, 대체가 안 돼. 안 되니까 반응이 작지. 학교 못 바꿔요. 반응은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지문들이 다 힘 지문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용도.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반응은 민감합니다. 거꾸로 용도가 제한받더라. 용도가 제한받을수록 반응은 둔감합니다. 그럼 보세요.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대체가 잘 된단 말이지. 이때는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반면에 용도가 제한받는다. 대체가 안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단 반응은 둔감하거든요. 세 번째,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 종료하게 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이고요. 반면에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주거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체재가 많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 전원주택 등등등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빌라 가격이 깡총 올라가 버리면 빌라 대신에 딴 것도 금방 갈아타 버리거든요. 뭐 때문에 대체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많더라. 그래서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상업용 보면 얘보다는 대체재가 적어요. 명동 가보세요. 땅값 얼마나 비싸니까 상가가. 그런데 명동보다 대체할 데가 없어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요, 얘보다는 대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이 비탄력적입니다. 둔감합니다. 네 번째, 기간요. 얘가 네모되어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네모되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간이 결론 장기일수록 길수록 탄력적이고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빈출.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주택을 돌리자. 주택. 자, 상식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하루 걸립니까? 1년 걸립니까? 하루 만에 집 못 짓잖아요. 주택은요, 단기 하루 만에 집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단기 하루 만에 공급을 하려면 둔가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요, 2년 주고 3년 주게 되면 주택을 100세대건 500세대건 민감하게 얼마든지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일수록 민감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나왔다면 단기이면 비탄력적,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민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상품의 성격이 나와요. 상품의 성격. 상품의 성격이다. 그래서 사치품일수록 반응은 민감합니다. 반대로 생활 필수품. 생활 필수품이면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치품과 필수품이다. 자, 백화점에서 세일합니다. 백화점에서 30% 세일하니까 세일 첫날 반응이 크다고 해서 작다고 했어요. 엄청 크죠? 반응이 크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뭘 사러 옵니까? 요거 사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값비싼 의류, 액세서리라든지 비싼 거 사러 옵니다. 그럼 세일하는데 세일 딱 벼르고 있다가 세일 첫날 막 쫓아와서 지하에 백화점 신품 팔죠. 그래서 콩나물 사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얘는 반응이 둔감합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 반응은 크다, 민감하다, 탄력적이고, 이럴 때 반응은 적다, 비탄력적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특히 얘들이 빈출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는데 이걸로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뭘로 공부하자? 다시 얘를요, 그래프하고 바로바로 붙이면서 연결하자. 그래프. 자, 또 불러서요,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그러면 다시 해요. 얘는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수록 탄력적. 대체재가 많다, 적다? 적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기간. 자, 얘는요, 기간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예, 장기.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길기는 완만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기간이 단기다, 장기다? 예,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고 길기는 가파라집니다. 그래서 요 장기와 단기는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틀린 질문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탄력성의 결정입니다.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이제 내용 잡았으니까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106페이지죠. 괄호 5번입니다. 탄력성 결정 요인은 1번. 이제 문장이 들어올 겁니다. 1번.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공부했잖아요. 2번 내려가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공부했습니다. 3번요. 기간이 밑줄 하세요. 단기는 비탄력, 장기면 탄력적이다. 예. 단기면 비탄력적, 장기적 탄력적 완만합니다. 5번요. 필수품이면 비탄력이고, 사치품이면 민감한 반응이다. 탄력적이고. 7번 보시면요. 자, 맨 밑에 기억권 있죠.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이 되고, 다른 것, 상업용, 공업용이면 대체제가 적으니까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탄력성의 결정 요인들입니다. 자, 이어서 3번요. 수혜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 한 장 넘겼어요. 4번 교차 탄력성. 얘도 주로 이제 공식,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3월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방 보시면요. 요거 싹 지우고 소득이 들어가면 소득 탄력성. 아까 기억나시죠? 이제 타제와 대치제하고 보완제입니다. 타자가 들어가게 되면 교차 탄력성이다 해서 소득 탄력성, 교차성 계절만 잡으시고요. 계산 문제는 3월달 이후에 들어갔거든요. 일단 넘어갑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목차 5번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5번은요.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왜? 다시. 칠판 보시면요. 자, 이제 의의가 기억나시죠? 항상 충격은 뭐지? 가격 변화에 충격을 주니까 뭐가 반응을 보인다? 수요량이 변하더라. 여기다가요. 싹 지워서 공급을 집어넣어. 공급. 얘가 뭐지? 공급 탄력성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 게 있죠. 수요만 싹 지우고 공급만 딱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종류도 뭐 5가지.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내용에다가 수요만 싹 지어서 공급만 바꿔주면 거의 이론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 탄력성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예. 탄력성은 여기까지 개념하고 내용들을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요. 6번이 있죠. 6번. 6번은 좀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 가격과 양의 변동 크기.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고급 이론이기 때문에 얘도요. 3월달 이후에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3월달 이후에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여기에 바탕이 돼야지 앞에서 총수비 관계라든지 지금 그 113페이지들을 충분히 또 쉽게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털만 잘 잡아버리면 3월달 되어서 요 내용 따라오시면 지금 요 내용들은 충분히 따라오셨죠. 3월달부터 레벨 업 시켜버리면요. 그런 내용들도 지금처럼 쉽게 따라와요. 어렵지만은 암기부도 있고 쉽게 따라오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3월달을 하니까 이걸 굳이 지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한 내용만 충실히 하시게 되면 전혀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탄력성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진도가 균형 가격인데요. 얘는 교재. 균형 가격은 교재.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자, 93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입니다. 얘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